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육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절반의 농사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데, 특히 친환경 재배에 있어서는 파종 줄여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존 상자를 이용한다고 치면 우렁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30 내지 150 넘으면 안 됩니다. 많은 농가들이 기존의 파종 200, 250 이렇게 뿌리는 것을 하고 있지만 재배했을 때 300평당 종자 소유량은 4kg입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마지기당 5kg, 300평당 7kg를 뿌리다 보니까 파종 200에서 250g 이렇게 많습니다. 파종을 버리면 초기에 수가 없지만 묘 생육이 연약합니다. 200g 이상을 뿌리면 벼가 이양하고 나서 엽이 연약하기 때문에 축축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렁이의 피해를 보고 130g을 뿌려서 묘가 튼튼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촬영했던 농가인데요. 이 농가가 키를 20 내지 25cm를 키우고 육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파종량을 130 내지 150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30일 이상 육묘를 하였고 묘 키가 20cm 이상이기 때문에 이 농가는 이양 당일에 우렁이 치패를 300평당 1kg를 넣습니다. 나중에 이 농가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게 제가 컨설팅 했던 대로 했더니 우렁이 피해도 없고 벼 수량적인 측면에도 월등하게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포트 이양기를 하고 계시죠? 네. 이것이 포트묘입니다. 이 포트묘 쪽에 대한 실험도 제가 2010년도, 11년도 실험을 해서 중앙의 영농 활용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킨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포트묘의 장점이라고 하면 두세 번 정도가 심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한파이양은 벼 뿌리가 끊깁니다. 벼 뿌리가 끊겨서 착끊기라고 해서 5 내지 7일에 뿌리 내리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 포트 이후 이틀이면 새 뿌리가 나올 정도로 기존의 뿌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포트묘는 48구멍이 있습니다. 이 포트묘의 장점이라고 하면 친환경 재배에서 우렁이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고 파종량을 줄일 수가 있지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포트묘를 하려면 세트로 있어야 됩니다. 파종기 있어야 되고 양기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자도 각자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상자가 초기에는 6,000원,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다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만들면서 한 3,500원 순으로 떨어졌지만 포트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를 갖추려면 6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단체나 아니면 도청에서 협의할 때 지원 사업에 포트묘를 지원해 주지 말고 성묘종기를 지원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실험을 했을 때 포트 구멍당 두세 번 정도 떨어졌을 때 수량이 가장 높았고 또 육묘일수는 29일에서 35일 사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친환경 단체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나갔더니 이 포트묘를 하면서 육묘일수를 40일 이상 했고 거기에 수를 9번 이상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절 현상이라고 해서 묘가 노랗게 돼버리니까 거기다 영양제를 한두 번 주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트묘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육묘일수를 35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포트묘는 흙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본수를 많이 해버리면 양분이 없기 때문에 벼가 노랗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묘는 2 내지 3분 정도 포트당 벼알이 떨어져야 되고 25일부터 이양은 할 수 있지만 보통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이양을 해주면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좋고 묘 생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25일부터 45일까지 관행묘하고 비교를 해서 회기식에 의한 수량은 30에서 35일이 가장 적정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틀이면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것이 없이 심으면 바로
생육이 되기 때문에 우렁이 피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5일에서 수량이 가장 높았지만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이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투묘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향진라든가 만뼈라든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품종들이 출수가 늦습니다. 근데 투묘를 하게 되면 출수가 기존의 것보다 한 3, 4일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육묘일수가 그만큼 길고 초기 몸살을 안 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 쪽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수가 빠릅니다. 도복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있고요. 타포트 파종기가 이렇게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묘 파종기. 성묘 파종기도 제가 04년도, 05년도에 제가 실험을 다 끝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에 관련된 것들은 전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낸 건데요. 요 파종기는 그때 당시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돼 있고, 또 이 성묘 파종기는 지금 일괄 체계로서 시스템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3,500에서 3,600 정도 돼 있는데, 개인이 이건 살 수는 없지만 충남 쪽에서는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오다가 센서에 딱 걸리면 일괄적으로 전 시스템이 딱 서버려요. 그래서 다시 들으면 다시 움직이지만 굉장히 작업 속도가 늦었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일괄 체계로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항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삼파 상자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단 이 파종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삼파 상자에 골이 20줄이 생겨지면서 파종이 됩니다. 60g에서 제가 120g을 뿌렸을 때 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90g을 파종할 수도 있고 120g을 파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을 때 성묘 파종기와 중묘하고 포토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묘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키가 월등하게 큽니다. 그래서 성묘 파종기는 40일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12년도에 또 했었는데 포토묘하고 성묘 파종기가 수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친환경 재배에서는 반드시 포토 성묘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토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고 성묘 파종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걸 그대로 쓰면서 파종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에서는 육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묘나 포토묘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일반 관행 육묘를 할 적에는 상자당 파종이 130에서 150g으로 줄여서 파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